네, 여야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오늘로 예정되었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본회의는 목요일로 미뤄진 가운데 추경, 상법 개정안 등 굵직한 현안이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결위는 오늘부터 추경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정치 직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현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원래 민주당은 오늘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표결 처리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어제 우원식 의장 입장문을 내고 여야가 좀 더 합의를 시도해보라는 그런 취지의 입장문을 내지 않았습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동안에 이제 관례에 따라서 여야가 좀 합의를 해줬던 그런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 합처리가 가능할까요? 이번 주 목요일로 일단 본회의는 이제 미뤄진 상황인데. 뭐 여야가 합의 처리는 좀 시작부터 어려웠는데 지금 뭐 진행되는 양태를 보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더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서 아예 민생 방해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민생 방해 세력과 전면전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반대하고 있고 또 추경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생 방해 세력으로 규정하고 말씀하신 대로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 당초에는 오늘 하기로 했는데 우원식 의장이 7월 3일까지 좀 협조를 부탁을 하니까 최대한 지금 뭐 노력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반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전혀 타협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특히 이제 김민석 총리 인준과 관련해서 청문회 자체를 마지막 날은 파행하면서 네. 결국 사실상 보이콧했는데 지금 국민청문회를 따로 열어가지고 예. 김민석 총리 후보자 때리기에 나서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 그리고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예결 특위에서 종합정책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소위 심사를 해야 되는데 네. 첫날부터 지금 집단 퇴장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합의 처리는 뭐 완전히 불가능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국회의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인데 합의 처리라는 것이 찬성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의결 절차를 같이 그렇습니다. 하자 그런 취지인 거죠. 그렇습니다. 최대한 뭐 최소한 예. 말씀하신 대로 표결 절차는 함께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같은 반대하더라도. 경우는 네네 표결 자체를 불참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7월 3일 날은 반드시 표결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 국민의힘은 집단으로 불참할 것 같고 민주당 플러스 또 여권의 정당들이 참여해서 단독으로 국회 인준을 처리하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예. 국민의힘은 일단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청문회라는 것을 오늘 엽니다. 그렇지만은 뭐 마땅히 또 막아설 어떤 카드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뭐 소수 야당의 국민의힘은 지금 힘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두고 뭐 민생 방해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뭐 총리 인준을 해주지 않는다, 추경을 반대한다는데 총리 인준을 해주려고 그러면은 총리에 적합한 인물을 냈어야 되는 거다. 그게 맞는 것이죠. 청문회를 당연히 총리 후보자에 대한 흠결 문제를 따져야 되는 것이고 검증을 하는 부분인데 검증을 했는데 검증을 해서 흠결이 너무 많아서 부적격하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인준을 반대한다고 뭐 민생 방해 세력이라 그러고 추경 국민의힘 추경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추경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다만 우려하는 부분을 좀 짚어보자는 그런 얘기인데 민주당은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전혀 들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다 독식을 하고 이제 민주당의 폭주가 지난 3년 동안 봤습니다만은 또다시 이제 시작됐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지금 뭐 없어도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저는 이게 인사청문회가 국민 면접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이게 정말 국무총리의 자격이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동안 지금까지 나온 청문회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 네, 생각이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 관련해서 이제 오늘부터 추경안과 관련한 종합정책 질의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경제는 타이밍이다라면서 이제 오늘 하루만 이제 정책 질의를 하고 이어서 이제 소위를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목요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이제 본격적인 휴가 전에 이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일정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는 국민의힘에서 추경을 반대한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윤석열 정권 시절에서도 계속해서 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표죠. 추경을 요구를 했는데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을 반대 안 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추경안을 보면은 대표적인 것이 민생 회복 지원금 그리고 지역 화폐인데 이 두 가지를 다 반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저는 정말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국민의 좀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 목소리 첫 번째 나온 것이 뭐겠습니까? 대선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승리한 그런 이유는 국민들이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심판했다. 그것이 이제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국민의 목소리는 추경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잘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은 국민의 목소리들이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좀 국민의 힘도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좀 경청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국민의 힘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지금 상황 판단 능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고 또 여권의 시간인데 계속해서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정무 감각이 전혀 없다. 지금 계속 발목만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도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덕수 초대 윤석열 정권의 국무총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흠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167석이나 갖고 있으니까 단독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서 반대하면 총리 인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 의식에서 찬성 당론을 해가지고 압도적으로 통과시켜줬거든요. 근데 힘도 없으면서 지금 반대만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래 전략도 전혀 없다. 지금 원내 지도부가 뭐 청문회를 사실상 보이콧을 하지 않나 또는 뭐 예결위를 집단 불참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은 국민들로부터 매를 벌고 있는 그런 원래 전략이다. 이 세 가지를 좀 지적을 합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좀 반론이 있으실 것 같고 일단 오늘 추경안 심사 이제 정책 그 종합 정책 질의를 이제 하고 있는데 오전에 10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2시간 지금 진행된 상황이고 정회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전에 일단 국민의 위원들은 일방적인 일정 통보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퇴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협상의 여지가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예결위원 선임이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지난 금요일이었는데 오늘 토일 지나서 오늘 하루 예결 심사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토할 시간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한 심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 민주당은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산안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들여다보자 하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지난 4월 달에 12조 정도 추경할 때도 정책 질의를 이틀간 했어요. 이틀간 했는데 지금 그보다 2배 이상 많은 30조 원 가까운 되는데 하루 당장 그것도 주말 지나가지고 하루 하고 바로 통과시키자 이런 거잖아요. 졸속심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지금 주장하는 이유는 추경을 과거 정부 때 추경 그때는 재정 확장이 어려우니까는 조금 더 기축 재정을 하자는 거였고 지금은 당장 경제 어려우니까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추경 하자는 데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없어요. 다만 지금 이 추경 가운데서 소비 쿠폰이라든가 지역 화폐라든가 비탄감 이게 전체 60%입니다. 이게 현금성이란 말이죠. 이런 현금성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하는 부분이고 좀 짚어봐야 된다. 더군다나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국가부채가 지금 1,300조. 하루 이자만 하더라도 몇백억이고 연이자가 26조나 됩니다. 이자만 26조가 되는 것인데, 근데 우리 총리 후보자는
올해 우리 국가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금 국가 채무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이런 부분이 지금 총리가 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당연히 유리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라 살림을 살리는 나라 살림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적합하냐? 이런 거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자꾸 발목 잡기를 한다 이러는데 이게 야당의 지적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는 것이고 앞서도 말씀하신 그런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의 시간이고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고 지금 여당의 시간이다. 오만하기 짝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게 다 민주당의 시간이다 그러면은 너무나 오만한 얘기입니다. 지금 큰 현안이 앞서 이제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이나 해서 상임위원장이 있었고 이제 총리 임명 동의안, 그다음에 추경안 이렇게 했는데 상임위원장은 이미 다 이제 임명 지난주에 다 그렇습니다. 예, 다 독식을 했죠. 물론 뭐 여당 단독으로 했습니다만 이제 남은 게 이제 총리 임명 동의안하고 이제 추경안인데 추가로 좀 협상을 할 수 있을지 아직 목요일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좀 그거 살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뭐 하실 말씀? 아니요, 예. 특별한 건 없고요. 예. 지금 이제 추경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 지금 해마다 100만 명이 폐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제2의 IMF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 그래서 정부의 이 마중물적인 내수 진작 경기 부양이 좀 필요한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예산결산 심의 종합정책 질의에 불참을 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틀씩 하는데 왜 하루만 하느냐라는 게 또 하나. 그리고 질의 시간이 15분인데 왜 10분만 하느냐. 예. 이런 지엽적인 걸 가지고 추경 심사 자체를 거부를 하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국민들 볼 때는 오만한 태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예. 거기도 짧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면은 뭐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은 여당이잖아요. 예. 여당이 국회 일정을 갖다가 정할 때는 야당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가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법안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 국회 일정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 예. 그 국민들이 정말 제대로 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만의 덕치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지금의 이 상황 국민들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지켜보고 계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에서 일할 주요 부처 장관급에서 6명을 추가로 지명을 했습니다. 지난주 11명 했고 이번에 6명, 17명입니다. 전체 장관이 19명. 그중에서 이제 17명에 대한 지명을 마쳤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정성호 의원 5선이죠. 그리고 행안부 장관에는 윤호중 의원 역시 5선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검찰 개혁을 이끌 투톱 자리에 이제 아주 중량감 있는 정치인을 배치한 것이 눈에 띄고 또 기재부 장관, 복지부 장관에는 이제 실무형 전문가를 배치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가 예. 굉장히 무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실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인사는 굉장히 비교하면은 잘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렇게 인사를 좀 구상하고 준비를 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이재명 새 정부의 인사 기조는 가장 큰 특징은 민주당 소속의 현역 의원들, 현역 정치인들을 대거 발탁했다라는 것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인 출신. 네, 국무총리 그리고 장관 후보자 모두 합하면 18명입니다. 근데 이 18명 중에 8명이 지금 민주당 소속의 현역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40%가 네, 44%가 훨씬 넘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민주당 소속의 현역 의원들을 발탁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역시 이제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당과 정의 혼연일체가 돼서 민생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개혁 이런 것들을 힘차게 추진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인선한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또 그리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 모두 5선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감이 굉장히 있고요. 또 두 분 다 특징이 굉장히 좀 대인 관계가 원만하다. 그리고 온화한 성품이다. 그래서 검찰 개혁도 단호하게 추진하지만 좀 잡음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원조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을 후보자로 발탁한 것이 아닌가. 특히 이제 정성호 의원과 예.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 거의 40년 지기예요. 그래서 서로 뭐 호영호지 할 정도니까. 사법고시 동기. 네,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연수원 동기. 예. 그런 점들이 좀 발탁 배경으로 꼽히고요. 예. 그리고 또 경제 분야는 예. 일단 경제 투톱, 정책실장 그리고 기재부 장관 이 두 사람 다 정통 관료 출신입니다. 네. 정통 관료 출신을 선택한 것은 역시 집권 초기에 안정감 있게 여러 가지 경제 위기를 대처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산자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3명 다 기업인들을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 특징인데 이런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그런 정신이 담긴 인사가 아닌가 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제 정권이다 보니까 이제 안정감 있게 이제 국정을 끌고 가려는 의지, 그 다음에 개혁 추진을 강하게 또 밀고 나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인사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정 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사 전체적으로 보면 1차, 2차 보면은 이제 경제 산업 부분은 예. 기업인들을 등용을 했어요. 굉장히 신선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을 현역 의원들을 8명을 차출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은 지금 느낌은 뭐냐면은 뭐 이게 무슨 의원 내각제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당을 그대로 옮겨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것도 이제 민주당의 그 중량감 있는 의원들을 그렇게 발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국정을 운영하는 데서 굉장히 도움이 되죠. 서로 그동안 뜻을 맞췄던 것이고 했기 때문에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가 매우 돈독하게 형성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정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는데 또 이제 정책을 역대급으로 비율이 높은 것 높은 같아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실현하자면 또 법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입법부와 사법부와의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는 그런 이제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국회라는 것은 입법부라는 것은 예. 행정부를 또 견제하는 기능이 있단 말입니다. 당연히 이제 정부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 잘못하는 부분은 견제를 하고 예. 비판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은 완전히 상실이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국민의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예. 지금 안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입법부 뭐 민주당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예. 있고 행정부 권력 차지하고 있고 사법부도 지금 개혁을 통해서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절대 권력이 또 이제 민주당 사람들을 다 포진시켜가지고 입법부와 사법부를 갖다가 거의 뭐 경계가 없이 하겠다. 그렇게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물론 처음에는 뭐 본인한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개혁하는 데 있어서도 드라이브 걸기도 좋고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독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정감도 좋고 이제 개혁 추진하기도 좋은데 이제 견제하는 기능이 과연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이제 의심을 말씀해 주셨고요. 자, 오늘 그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습니다. 49일 만에 퇴임이라고 하고요. 퇴임사로 기득권이 당 변화를 막으면 국민의힘의 미래가 없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백의종군하겠다. 전당대회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거죠.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이 의총을 열어서 아마 이제 송원석 비대위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송원석 비대위가 한 8월 한 중순이나 하순으로 예정된 이제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게 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앞날이 어둡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애초부터 국민의힘의 선택이 잘못됐죠. 왜냐하면 대선에서 참패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내란 수계를 배출한 정당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국민들에게 석고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석고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도 없고 심지어는 내란 수계로 지탄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확실하게 선긋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범친윤으로 분류가 되는 TK 출신의 송원석 새 원내대표가 1차에서 압도적 과반을 받아가지고 뽑혔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미래가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뽑혔으면 송원석 새 원내대표가
뭔가 좀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추구하려는 그런 혁신의 움직임과는 반대로 가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한 것이 잘못됐다. 이거를 무효화해야 된다. 라는 5대 개혁안을 내놨는데도 이것을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짓밟아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본인이 앞으로 비대위원장까지 겸하면서 뭐 8월 예상되는 뭐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관리형 모드로 나갈 것 같은데 이렇게 변화를 거부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이유는 TK, PK가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을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대통령이 파면이 돼서 쫓겨나도 정권을 뺏겨도 내 자리는 지역구는 전혀 문제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그럴까? 지금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을 향해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정당 해산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걸 좀 국민의힘 지도부가 직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 상대 쪽에서 보면은 더 잘 보일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보고요. 지금 사실은 뭐 국민의힘 이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게 되는데 이제 혁신위원회를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혁신위원회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걱정이 됩니다. 비대위 안에 혁신위를 또 구성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혁신위가 우리가 뭐 그동안 혁신위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또 성공한 적도 없고 또 지금 굉장히 느슨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대선에 패배하고도 혁신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 지금 이제 당장 7월 8월 동안 전당대회 이전에 벌써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이 가해질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할 것이고 진짜 폭풍이 휘몰아칠 텐데 그런 지금 빨리 전당대회를 그렇게 뭐 늦게 갈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하루라도 빨리 해서 강력한 지도 체제를 만든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좀 느슨한 부분이 있다.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안팎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이 부분도 아마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